네, 이번 시간은 보험심사역 개인 전문의 전체 6번째 순서입니다. 1과목 장기연금보험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챕터 2에 지난 시간까지 장기화재보험을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종합보험과 장기운전자 보험을 학습하면서 챕터 2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PT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장기종합보험입니다. 장기종합보험의 정의를 한 번 더 리뷰를 해본다면 1과목 첫 시간이었죠. 재물손해, 신체손해담보, 배상책임손해담보, 이제 정확히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비용손해. 비용손해는 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에서 보통약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네 가지에서 두 가지 이상을 담보하면 종합보험이다라고 합니다. 네, 또는 다르게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 중에 보통약관으로 두 개 이상 보상을 하면 장기 기타 보험이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재물손해담보, 신체손해담보, 배상책임손해담보, 비용손해 중에 두 개 이상이면은 보통약관으로 두 개 이상을 담보하면 종합보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본서에서는 종합담보로서 가재위험담보하고 배상책임담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약관상 둘 이상의 위험을, 자, 위에 이상의 위험을 둘 이상 담보하면 종합보험이다. 자, 먼저 가재도난담보로 보겠습니다. 가재도난담보는 노랗게 표시된 부분 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건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강도 또는 절도로 보험의 목적인 가재에 생긴, 가재도난담보이니까요. 가재에 생긴 토취나 오손이나 훼손 또는 파손 손해를 담보합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화재나 폭발 사고 중에 도난 손해는 그 어디에서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화재나 폭발 도중에 도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증명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래서 가재도난 담보는 화재나 폭발 중에 도난이 아니라 강도 또는 절도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해서 생긴 손해를 담보합니다. 자, 그리고 면책 손해에서 보면은 2번, 3번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3일이죠.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벌어진 도난손해. 네,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72시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죠. 자, 3번도 보험사고가 생긴 후에 30일 내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0일 내로 인지하지 못했다. 30일 내로 인지해야만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30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집 밖에 있을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도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강도 또는 절도로 보험의 목적인 가재에 생긴 도치, 오손, 훼손 또는 파손, 이거를 보상하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닌 것은 답이 바로 1번 나왔네요. 1번이고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들어있는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생긴 도난손해, 면책이죠. 자,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내로 인지하지 못한 도난손해, 면책입니다.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집 밖에 있을 동안 집 밖에 있을 때 누가 훔쳐가시오 뭐 이런 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1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재도난 담보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목적물의 분실과 도난손해는 이거를 담보하는 보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면책입니다. 면책. 자, 추가 예제입니다. 가재도난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폭발 파열 사고 났을 때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재가 들어있는 건물을 72시간 이상인데 75시간 비운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니까 보상하지 않죠. 보험사고가 생긴 후에 30일 내로 인지했으니까 이거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2시간 기준이
네, 31 확실히 숫자는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가재가 집 밖에 있을 동안에 생긴 도난 역시 보상을 하지 않죠. 네.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상책임보험을 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이제 여러 담보가 있는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배상책임보험의 원론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화면은 이제 공통에서도 좀 소개된 내용인데 이 개인 전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특징은 뭐 동일합니다. 과실, 중과실 사고로 보상한다. 일반 손해보험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일반 원칙은 고의나 중과실을 보상하지 않죠.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는 대부분 다 중과실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로 담보하지 않으면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 존재하지 않죠.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신체에 끼친 손해, 재물에 끼친 손해, 재물에 끼친 손해는 뭐 보험 가액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신체는 보험 가액이 존재할 수 없겠죠. 보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잠시 뒤에 다룰 겁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그리고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보관하는 자체가 재산이거든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의 세부 내용은요, 기업 심사역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 관계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피보험자의 전 재산 관계다. 네, 피보험이익은 관계죠. 관계.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의 목적은요, 피보험자의 전 재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계가 들어가면 피보험이익이고요.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왜 그러면 전 재산이라고 하는가? 배상책임보험은요, 타인에 대한 신체 손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없다고 치면 내가 과실로 충돌을 했는데 상대방 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입니다. 대물 금액이 엄청나게 나와서, 자, 보험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도 보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피해 보상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전 재산 관계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거지만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들이 있죠. 이게 이제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강제 가입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의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신배책 특약, 이런 것들이 다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가입을 강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은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서 배상책임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입니다. 법률상. 계약상에 들어가면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률상, 이 법은 이제 민법을 얘기하죠.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더 중요해요.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에 대한 배상 책임. 요거는 이제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해보험